자, 클레임 쓰면 주장들은 하고 뭔 주장들이냐? 지역 음식 생산이 cut, reduce죠. 줄인다는 뭐를? 그린하우스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다는. 우리가 방출량이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S를 붙여주거든요. 방출량을 줄여준다는. 뭐함으로써? 줄임으로써. 뭐를? 그 연소를. 이게 1학년 모의고사기 때문에 단어를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약간 유치원 느낌이야. 태우는 거를 이렇게 쓴 거라고 진짜로. 근데 이게 연소라는 뜻이잖아요. 연소는 컨버션입니다. 이거 수능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뭐의 연소? transportation fuel. 이 교통수단의 연료의 연소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다. 뭐가? 지역 음식 생산.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지역에서 음식을 생산하면 수입해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게 되면, 수입을 하게 되면 원래 어떻게 돼요? 이거 싣고 오는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연료를 태워서 이제 탄소 방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지역 음식 생산을 하면 그런 걸 줄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다는 주장들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는 주장들이 하면 주장들이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주장들이 보통은 not well founded예요, 여러분. found가 아니라 이거의 원형은 뭐죠, 그러면? 그렇죠. 원형이 found예요. find가 아니라. found면 원형이 뭐야? 확립하다. 그러면 이거의 수동태가 되면서 보통 잘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들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속뜻은 근거가 명확하다는 거, 확립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근거가 명립이 뭐야? 명확과 확립을 섞어버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found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환경 상식을 지금 깨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알겠죠? 우리는 지역 음식 생산이 이렇게 연료의 연소를 줄임으로써 뭔가 친환경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상식인데 이미 첫 문장부터 그런 주장은 별로 근거가 없어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 자, 다음에 이 교통 운송은 소스입니다. 원천이에요. 뭐의 원천이죠? 단지 11% 밖에 안 되는 정도의 원천입니다. 뭐의? 이 온실가스 방출량들의. 그러니까 전체 온실가스 방출에서 이 수송하는 데서 나오는 게 1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있는 건 맞은데 그렇게 크진 않다. 생각보다. 뭐 안에서? 그 음식 분야 안에서. 그러니까 수송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음식 수송하는 거 안에서의 이 온실가스 방출량의 전체의 1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줄이는 게, 그 거리를 줄이는 게 어떤 음식이 여행하는, 이렇게 끝나죠. 음식이 이동하는 거리를 줄이는 것이 뭐 한 후에 그것이 음식이겠죠. 그것이 떠나는 후에, 그 농장을 떠나는 후에 음식이 여행하는 거리를 줄이는 것이 이렇게 됐죠. is far less important. 훨씬 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운송이 차지하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리를 줄인다는 게 뭐야? 거리를 제로로 만드는 게 바로 뭐야? 저거죠. 로컬 푸드 프로덕션이죠. 아예 수입 자체를 안 하는 게 거리를 제로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거리를 줄여봐야 그게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차라리 뭐보다 덜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차라리. 그러니까 뭐 하는 게? 줄이는 게. 뭐를? 낭비스러운 에너지 사용을. 어디에서 해? 그 농장 자체에서 해. 그러니까 차라리 운송할 때 나오는 거래봐야 별로 11%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농사를 지을 때 낭비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운송을 줄이고 어쩌고 하는 건 별로 대세에 지장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음식은 coming이니까 꾸며주겠지. 오는 뭘로부터 오는 이거를 거리로부터 오는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distance 이렇게 하면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 이 먼 거리로부터 오는 음식은 실제로 더 나을 수도 있대. 오히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대. 센 말이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오염에 별로 대세에 지장 없어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대. 차라리 수입하는 게. For the climate. 뭐를 위해서? 기후를 위해서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는 항상 반대말을 기억해야 돼. 늘 나올 거니까 뭐에 따라서 뭐에 상관없이가 반대말이 되겠죠. 뭐에 상관없이는 뭐야? 그렇죠. regard 대표가 얘죠. regardless of 뭐에 따라서는 차라리 기후에 더 나을 수도 있어. 수입하는 게 뭐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 녀석이 재배되었는가에 따라서는 음식이죠. 역시.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지금? 수입 그러니까 거리 이동시키냐 안 시키냐보다 차라리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짓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방법에 따라서는 여기서 별로 안 시키면 차라리 수입할 게 더 낫다 이거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field grown tomato들은 밭에서 재배된 토마토들은 ship이 동사로 쓰이면 운송하다예요. 운송되는 밭에서 길러진 토마토들은 어디로부터 운송되는? 멕시코로부터 운송되는 언제? 겨울 달들 동안 이런 밭에서 길러진 토마토들은 가질 겁니다. 뭐를? A smaller carbon footprint를 가질 겁니다. 더 작은 오히려 이렇게 멕시코에서 수입을 했는데 먼 곳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작은 탄소 발자국, 탄소 족적 이게 뭐야? 환경적인 영향력이죠.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충격을 뭘로 보통 측정해? 탄소를 얼마큼 남겼냐, 발생시켰냐 하는 걸로 보통 측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더 작은 탄소 발자국을 가질 겁니다. 뭐보다? 차라리 뭐보다? 그 지역 겨울 토마토들보다 수입된 게 오히려. 근데 밭에서 재배됐으면 차라리 얘가 더 나을 거라고. 밭에서 재배됐으면. 그럼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디에서 재배하는 건가? 온실에서. 온실, 겨울에 재배하려고 온실에서 재배하면 뭐가 들어갈까요?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 온실 안에.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연료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운송할 때 사용하는 연료의 연소보다 뭐가? 이 만들어낼 때 온실 같은 데서 사용하는 연료의 연소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보다 어디에서 재배된? 그린하우스. 온실에서 재배된 겁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가 겨울에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서 온실에서 생산할 바에는 차라리 멕시코에서 뭐 하는 게 낫다? 수입하는 게 오히려 환경에는 피해가 덜 갈 수 있다. 이런 논리. 그 다음에 UK에서 영국에서 양고기는 어떤 양고기는 여행하는 11,000마일을 여행하는 어디로부터? 뉴질랜드로부터. 그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아이가 본동사겠죠. 그러면 뉴질랜드로부터 11,000마일을 여행하는 양고기는 발생시킵니다. 오직 1/4 the carbon emissions. 여기서 끊을게요. 항상 이렇게 배수사 표현을 사이에 이렇게 오브가 있는 것처럼 해줘야 돼. 생각해봐. 우리 30분을 뭐라고 표현해? half 1 hour, half an hour 이렇게 쓴다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1시간의 절반 이렇게 하니까 half of an hour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붙인다고. half an hour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4분의 1 그 다음에 바로 붙였다고. 이것의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4분의 1? 탄소 발생량의 4분의 1. 오직 4분의 1만 뭐합니다? 생성합니다. per pound. per는 당이죠. 뭐 당. 파운드 당. 1파운드당 4분의 1 정도의 탄소 발생량만을 발생시킵니다. 비교하면 뭐에 비교하면? 이거 지금 영국이었죠. 그러니까 영국 본토의 양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영국 사람 기준으로 볼 때 뉴질랜드에서 수입해 올 때 발생하는 탄소량. 그러니까 영국이 영국 자체에서 양을 기를 때 발생하는 탄소량. 오히려 영국 자체, 영국산, 그 다음에 뉴질랜드산. 누가 더 탄소 발생량이 많다? 영국산이 많다는 거야. 그것도 몇 배로? 곱하기 4로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 차라리 뭐가 더 나아? 수입하는 게 오히려 뭐가 더 낫다? 이 환경적인 차원에서 더 낫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 왜냐하면 왜 그러냐? 왜냐하면 파머들이, 이 농부들이, UK의 농부들이 자꾸 뭐 해버리니까 아니네. 기르다로 쓰였군요. 기르니까 그들의 동물들을 온 피드해서 기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must be produced 생산돼야 돼요. 사용해서 뭐를 사용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져야만 하는 그런 사료로 그들의 동물들을 기르니까 feed의 사료라는 뜻. 뭐라기보다는 어디 위에서라기보다는 클로벌 패스처랜드 클로버 목장에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방목을 하면서 풀 뜯어 먹으면 따로 연료가 안 들어갈 텐데 이게 사료를 만드는데 공장 돌리느라고 엄청나게 연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근데 뉴질랜드는 그러면 유추할 수 있죠.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양을 기른다는 뜻이죠? 목초지. 그렇죠. 목초지에서 기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때 음식이 할 때, 뭐 할 때? 이동할 때. 동사로 쓰인 매너죠. 중요하다. 근데 what이랑 붙이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It's not the distance. 또 이제 같은 말 반복이죠. 우리 이해했으니까. 자, 뭐야? 중요한 건 뭐가 아니에요? 거리가 아니에요. Not A but B. 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할 거죠? A가 아니라 B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행 된 거리가 아니라 그 여행의 뭡니다?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동사 강조거든요. 원래대로로 쓰면 우리 뭐 이렇게 해서 푸드니까 트랩을 쓰였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더즈를 지금 왜 썼냐고 결부시켜서 생각할게요. 자, 이 위까지는 무슨 말을 한 거였을까? 이동을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낫다고. 근데 그래도 이동이라는 걸 할 거면 이렇게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한 강조용법을 붙인 거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할 거라면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거리보다 뭐가 중요하다? 모드가 중요하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전체 글의 구성이 이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예 이동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고 할 거라면 얼만큼 멀리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수송을 할 거냐 하는 거다. 오히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surface로 할래? air로 할래? versus는 줄여서 vs죠. 뭐 대 뭐. 육지로 할 거냐 아니면 항공으로 할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육지는 아니고요. surface는 표면이니까 여기에 뭐하고 뭐가 들어가겠어? 육로하고 해로가 둘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둘 다 표면이니까요. 에어는 떠서 움직이는 거니까 항공이겠죠. 그리고 most of all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뭐다?
그 짐의 크기다. 로스 사이즈다. 적재량의 크기다. 그러니까 트래블 모두가 차라리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로드 사이즈다. 그러니까 합하면 모드와 로드 사이즈가 디스턴스보다 더 중요하다. 기왕에 트래블을 할 거라면. 자, 이 끄트머리에 이제 주인공을 등장시켰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할 거죠. 벌크 로드. 벌크면 대량입니다. 대량. 대량의 짐들은, 음식의 이 대량의 짐들은 이동할 수 있어요. 절반을, 전 세계의 절반을 뭐에 의해서? 오션 플라이트에 의해서, 해양 화물선에 의해서 뭐를 가지고? 더 적은 탄소 족적을 가지고 파운드당, 어떤 파운드당? 배달되는 파운드당 더 적은 카본 풋프린트를 가집니다. 이런 얘기는 왜 굳이 하냐면, 왜 이런 말 왜 쓰냐면 봐봐. 그러니까 아니, 총량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총량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고, 이를테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A는 이게 per 파운드로 했을 때 한 10씩 카본을 뱉는다고 치자. 근데 양이, 이놈은 20씩 뱉는 방법이 있다고 쳐. 근데 이거 5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50개를 옮긴다고 쳐. 아무리 이게 파운드당은 더 적다고 해도 당연히 곱하면 당연히 누가 총량으로 지금 누가 더 많아지겠어요? 탄소가. 이게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총량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 단위를 따져봐야 되니까 파운드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파운드당 내뱉는 탄소 족적이 더 적게 이동할 수가 있다. 뭐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냐? 해양으로 움직이면 뭐보다 더 적냐? 음식들보다. 여행하는. 단지 짧은 거리를 여행하는. 하지만 훨씬 더 작은 짐을 가지고 여행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거 지금 짐이에요. 짐. 그럼 뭐냐? 이 대량은 전 세계의 절반을 가는데, 대량이 전 세계의 절반을 가는데 뭐죠? 이걸로 가면, 오션 플라이트로 가면 더 적게 카본을 내뱉으면서 갈 수 있다. 파운드당 더 적게. 뭐보다는, 음식보다는 여행하는, 단거리를 여행하는, 근데 훨씬 더 작은 짐을 가지고 단거리를 여행하는 푸드들보다. 일단 이 말은 밑에까지 다 보고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18대의 윌러들이, 트럭이라고 했죠. 대형 트럭. 운반합니다. 훨씬 더 많은 짐들을 운반해요. 뭐보다? 픽업 트럭보다. 픽업 트럭 이제 소형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So that 대생략돼 있고 뭐 하도록이죠.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음식을 100배, 100 times, 100배 더 멀리.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치고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갈 건데, 이게 n times as 형 혹은 부 as 비교 대상. 이게 지금 공식인데, 이러면 여기에 뭔가 앞에 이제 주어가 있을 때, 주어가 이 비교 대상보다 n배 더 형 혹은 부 하다.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근데 문장을 좀 복잡하게 써놨네요.
움직일 수 있어 음식을 100배 더 멀리해요. 그러니까 뭐보다 much gas보다 많은 가솔린보다 파운드당 음식의 파운드당 그 다음에 배달되는 음식의 파운드당 이 많은 가솔린보다 100배 더 움직일 수가 있다. 하고 나서 여기에 지금 뭐 하는 동안에 태우는 동안에 오직 1/3 몇 분의 몇? 3분의 1만을 태우는 동안에도 이거보다 많은 가솔린보다 훨씬 더 100배 더 멀리 이동시킬 수 있다. 18대가 아니라 바퀴를 얘기한 거구나. 그럼 18개의 바퀴가 달린 트럭들이 움직인다. 훨씬 더 많은 짐을 픽업 트럭보다 걔네들이 음식을 100배 더 멀리 움직여서 태우는 건 3분의 1만 태우면서 뭐보다 잠깐만. 이거를 이게 얘랑 연결이 되면 안 되네. 알았어. 넌 as를 왜 썼냐? 배달되는 음식의 파운드당 많은 케이스. 그렇게 많은 케이스. 그러면 내용은 잠깐만 기다려봐. 자, 됐어요. 일단 여기서부터의 얘기를 좀, 이 양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자, 로드 사이즈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된 거를 얘기를 해주진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이걸 팩트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뭔가 그
대량이 있고 그 다음에 소량이 있어. 똑같이 만약에 1회를 뭔가 움직인다고 칠 때, 알겠어?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이 대량은 대량으로 실으려면 큰 애가 필요하고 큰 애니까 많이 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거의 소량이 움직인다면 작은 애가 이걸 싣고 가니까 덜 뱉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운송 수단 자체의 크기에 의해서 누가 더 뱉냐 하는 건 일단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그런 고려는 나와 있지 않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런 생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움직일 거면 한 번 움직일 때 차라리 뭐 하는 게 많이 움직이는 게 효율이 더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많이 움직일 한 번에 차라리 많이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크니까 그래도 큰 놈이 움직이면 많이 뱉을 거잖아요 하는 그런 고려 사항보다 오히려 한 번 움직일 때 한 번에 그냥 많이 움직이는 게 오히려 퍼파운드당의 탄소 발자국은 더 적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소량보다 뭐를 움직이는 게 낫다? 대량으로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예시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18개 바퀴 달린 트럭들하고 그다음 픽업 트럭이 있으면 이게 훨씬 더 큰 놈이란 말이지. 이게 훨씬 더 큰 놈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요 새끼가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이를테면 얘가 한 100을 실을 수 있다고 쳐. 얘가 50을 실을 수 있다고 쳐. 그러면 이거 2대면 지금 100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0, 50에서 2대면 그럼 뱉는 탄소량이 이 두 개가 똑같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겠어? 이거 두 번 움직이는 게 요걸로 한 번 움직이는 거보다 더 탄소가 어떻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의 구조가 굉장히 빡센데, 지금. 이 18개 바퀴 달린 트럭들이 운반하는데 훨씬 더 당연히 크니까 많은 양의 짐을 운반하겠죠. 뭐보다는 픽업 트럭들보다는. 근데 뭐 하도록 움직이냐면 그놈들이 이게 대시라고 했죠. 소대 뭐 하도록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음식을 100배 더 멀리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자, 여기에서 내가 알려준 배수사 공식을 쓰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as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지금 이건 줄 알고 계산했다가 짝이 안 맞는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as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될 게 없다. 없으면 뭐 됐다?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생략됐다고. 왜 생략되냐? 뻔하니까. 이것들이 뭐였어? 18휠러잖아요. 18휠러가 100배 더 멀리 움직일 수 있대. 누구보다 그랬어? 픽업 트럭보다 그랬어. 여기에 픽업 트럭이 생략이 돼. 픽업 트럭보다 100배 더 far, 멀리까지 음식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도록 훨씬 더 많은 양의 짐을 실을 수가 있다. 뭐 하면서도 태우면서도. 오직 3분의 1만 태우면서도 하고, 여기도 또다시 또 배수사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봐. 1/3가, 그러니까 우리가 2배, 3배 이런 것도 배수사지만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것도 배수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에 1/3 이거 생략됐다고 보면 되고요. 알겠죠? 3분의 1배만 태우면서, 즉 3분의 1만큼만 태우면서 하고, 여기 지금 요거처럼 100배 더 멀리 움직일 수 있어. 3분의 1만큼만의 많은 가스를 태우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고. 여기도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이게 누구겠어? as 픽업 트럭이에요. 그러니까 픽업 트럭에 비해서 3분의 1만큼만의 가스를 태우면서 파운드당, 배달되는 음식의 파운드당 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고 100배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러는 가운데 연료는 3분의 1만 태우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다?
한 번 움직일 때 뭐다? 양이다, 양. 알겠어? 많은 양을 한 번에 실어버리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횟수보다 조금씩 실어서 여러 번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마이너스가 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네. 픽업 트럭 그 S 픽업 플러스 한 다음에 can 써도 되죠? 어디요? 그 S 그 저기 S4 뒤에 S 픽업 트럭스가 생략되고 여기요? 네. 네. 그 앞에 그렇고 네. 여기도 그렇고. 네. 네. can이나 그거 같은 거 써도 돼요. 그렇죠. 만약에 있다면 그냥 픽업 트럭스만 해도 되고 픽업 트럭보다 이렇게 하고 픽업 트럭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뭐 픽업 트럭이 태울 수 있는 것 이렇게 전하고 다 어디까지 쓰느냐 하는 건 그냥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면 픽업 트럭보다 근데 이것도 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굳이 안 써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버전만 더 보고 넘어오죠. 자, 2번 버전 볼게요. 자, 주장들 제한하는 대비하라는 걸 음식을 재배하는 것이 지역에서 음식을 재배하는 것이 뭐한다? 줄인다. 뭐를? 온실가스 방출량들을 줄인다. cut down on 그냥 reduce하고 똑같고 줄임으로써 뭐를? 연료를 사용되는 연료를 줄임으로써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그렇다라고 제시하는 주장들이 일반적으로 결핍하고 있다. 뭐를? 강한 근거를 결핍하고 있다. 강한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왜냐? 오직 11%만이 그린하우스 가스들의 어디에서 이 음식 분야에서의 그린하우스 가스의 음식 분야에서 나오는 그린하우스 가스의 오직 11%만 오니까 뭐로부터? 운송으로부터 오니까 만들면서 그것을 더 중대하게 만들면서 그러면 이 it은 뭐죠? 다목적어네. 그걸 더 중대하게 만들면서 그럼 이 투부정사가 뭐죠? 진목적어네. 뭐를 더 중요하게 만들어? 처리하는 거. 동사 어드레스 처리하다. 뭐를 처리하는 거? 차라리 뭐를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처리하는 게 차라리 더 중요하다. 운송을 줄이는 것보다. 어디에서의? 농장에서의. 뭐보다? 걱정하는 것보다.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운송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겠죠? 뭐에 대해서? 얼마나 멀리 음식이 이동하는가. 포스트 하베스트. 하베스트는 수확이잖아요. 포스트부터 항상 후입니다. 후. 그러니까 수확 후에 음식이 얼마나 멀리까지 이동하느냐를 걱정하기보다는 차라리 뭐가 더 중요하다? 비효율적 농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마토들은 뭐 배양 경작된 멕시코의 어디에서 밭에서 재배된 토마토들이 겨울 동안에 가진다. 더 낮은 아까 내가 탄소 족적 대신 인바이러먼트 임팩트라고 썼죠. 이 환경적 영향력을 가진다. 누구보다 도우즈는 뭐겠어? 토마토즈죠 지금. 그것들보다 재배된 지역 온실에서 재배된 같은 계절 동안. 그 다음에 흥미롭게도 음식은 운송되는 음식은 멀리로부터 운송되는 음식은 때때로는 더 오히려 친환경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오히려 better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 더 친환경적일 수 있다. 근거하여. 뭐에 근거하여? 그것의 농업적 실행에 근거하여. 즉 어떤 방식으로 농업 자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냥 차라리 수입이 더 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UK에서 양은 수송되는 뭘로부터 뉴질랜드로부터 먼 거리에 걸쳐 11,000마일이라는 먼 거리에 걸쳐 뉴질랜드로부터 운송되는 양은 가진다. 뭐를? 탄소 방출 비율을 가진다. 어떤? 단지 1/4인 4분의 1인 뭐의 4분의 1인? 그것에 뭐의 그거? domestically produced land 중요한 단어가 나왔군요. domestically 뭐? 국내에서 domestic은 국내 혹은 가정 두가 다 되죠. 국내에서 생산된 양의 그것 이 뭐죠? 그것이 탄소 발생률이죠. 이거 국내에서 생산된 양의 탄소 발생률의 단지 4분의 1인 탄소 발생률만을 가집니다. 주로 왜냐하면 UK의 농장들은 사용하니까요. 뭐를 사용하니까였죠? 사료를 사용하니까요. 만들어진 뭘로부터? 화석연료들로부터 만들어진. 뭐와는 달리 뉴질랜드의 농장들과는 달리 어떤 뉴질랜드의 농장들? 관계부사니까 꾸미겠죠? 어떤 양들이 풀 뜯는 그레이즈 풀 뜯다. 어디에서? 내추럴 클로버에서 뭐 이 자연적인 클로버 밭에서 풀 뜯는 그런 뉴질랜드의 농장들과는 달리.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뭘로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중학교 때도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뭘로 만들어진다는 게 made from이 있고 made of가 있단 말이에요. 둘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한국 영어에서 자주 하는 지랄이 뭐냐면 뭐 화학적 변화니 물리적 변화니 막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중학교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늘 얘기하지만 단어의 진짜 뜻이 중요합니다. 단어의 진짜 뜻이. 알겠어? 내가 오브를 설명하면서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 x 오브 y가 뭐라고 그랬어? x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y에서 나오는 게 x 오브 y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뭔가가 이 오브 y, made 뭔가가 made of y라면 이거는 이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이걸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를테면 뭐 포도주가 포도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포도주가 포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근데 지금 여기를 한번 보세요. 사료가 화석연료에서 나왔을까? 화석연료가 뭐예요, 여러분? 석유예요. 석유 태워서 결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석연료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냐고. 아니라고. 근데 왜 이거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프롬은 결국 오브는 방금 그게 가능해야 돼. 이게 여기서 나왔어야 돼. 진짜로. 알겠어? 포도주가 포도에서 나온 게 가능하다고. 알겠어? 그런데 사료가 화석연료에서 나온 거냐?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화석연료로 뭐해서 공장을 돌려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료라는 뜻인 거지. 화석연료에서 정말 포도주가 포도가 된 것처럼 화석연료가 사료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프롬이라는 녀석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냐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X가 Y에서 나왔어라고 하면 원래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히려 프롬이거든요. 그럼 X가 Y에서 나온 거잖아. I am from Korea. 나 한국에서 나온 거잖아. 이거 맞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은 오브가 가지고 있고 X가 Y에서 나온 거는 from은 이 둘의 관계는 뭐냐? X가 Y로부터 멀리 갔음. 이렇게. 그러니까 from은 X가 Y에서 오긴 왔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거를 뜻해요. 알겠어? 멀리 있다고. 멀리. 이 멀리라는 뜻이 바로 지금 여기. 그러니까 뭔가 사료가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아까 오브처럼 둘이 찰떡인 건 아니란 말이야. 진짜 얘가 여기서 나왔다. 이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기여를 하기는 했으니까 뭔가 이걸로부터 나온 건 맞는데 진짜 오부처럼 딱 달라붙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걸 한번 보세요. 만약에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뭘로 죽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뭘로 죽었다. 사인을 얘기할 수 있다고. 사인을 얘기할 때 이러면 만약에 칼에 찔려 죽었다가 있고 칼에 찔려서 과다출혈로 죽었다든지 칼에 찔린 순간 쇼크사로 죽었다든지 이런 게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오브와 프롬이 둘 다 x가 y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뭐가 더 가깝고 뭐가 더 멀다고 그랬어? 오브가 직접적으로 가깝고 프롬은 되게 먼 관계를 형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멀리까지 와버렸으니까. 그러면 직접 사인을 나타내는 표현은 뭐겠어? 오브. 간접 사인은 뭐겠어? 프롬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만약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얘가 칼에 찔려서 죽긴 했는데 뭐 때문에 과다출혈로 죽었어 라는 상황이라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얘기한다면 아마 나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다이프롬이면 여기에 뭐? 칼.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할 거면 다이 오브 뭐? 블리딩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오브를 쓰면 이거 무슨 말이 되고요 진짜로. 석유로 사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포도로 포도주 만든 것처럼 지금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얘네들 먹는 게 어떻게 석유로 만들어집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브를 쓰면 안 되고 그래서 프롬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공장 돌려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는 음식을 이제 수송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송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만 알겠죠? 낫지만 이제 한다면 수송의 방식과 그 다음에 양이죠. 수송되는 양이 더 의미 있습니다. 뭐보다 단순한 거리보다 여행된 단순 거리보다는 음식은 수송되는 인벌크 역시 대량으로 수송되는 음식은 그것도 어디에서? 바다로 장거리에 걸쳐 바다로 대량으로 수송되는 음식이 가질 수 있어요. 더 적은 환경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당이라고 그랬고 유닛은 뭐야? 단위죠. 단위당. 뭐보다는 더 작은 양들보다는 오히려 적은 양보다 보내지는 단거리로 보내지는 적은 양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결국 양이 중요한 거지. 양이 한 번에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 게 좋다? 대량으로 보내는 게 좋다. 한 예시로서 큰 18개 바퀴 달린 트럭들은 좀 전에서 우리 본문에서는 18 wheelers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여기는 S가 안 붙었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이픈을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단어들은 대체로 다 형용사가 됩니다. 여기 그리고 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트럭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바퀴가 18개인 이렇게 형용사가 된 겁니다. 형용사에는 S 붙이겠어? 안 붙이겠어? 안 붙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이픈으로 붙여서 만든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S가 안 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대형 18개 바퀴 달린 트럭들은 여기에 붙었죠. 그러니까 트럭들은 뭐냐면 운반할 수 있는 의미심장하게 더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는 이런 큰 트럭들은 뭐 할 수 있다? 배포한다. 유통시킨다는 거죠. 유통시킬 수 있어요. 음식을 훨씬 더 먼 거리에 걸쳐서 사용하면서도 오직 3분의 1만 그 연료에 파운드당 비교하면 뭐랑 비교하면 더 작은 차량들과 비교하면 뭐와 같은 픽업 트럭들과 같은 됐죠? 예. 차라리 큰 놈으로 많이 하는 게 더 낫다. 알겠죠? 그게 오히려 영향력이 뭐보다 크다? 거리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알겠죠? 그러면 다 알아봤겠다. 자.
잠깐 쉬었다가 정신 차리시고 아 이거예요? 자 이사가 누구한테 힘들다? 특히 아이들 특히 3에서 6세 아이들에게 2에서 6세 아니야? 3에서 6세 2에서 6세 이성 6세 이성 6세 그거가 있어 그거 말해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지. 이제 애들한테 특히 힘들어하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특히 힘든 이유가 뭐였죠? 그 안정감 상실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죠. 아 자식들. 단어로 뭐 하다 했어? 리터럴 하다고 얘기해. 고지고대로라고 얘기해. 뭐가? 상상력. 아직 빈약하다고 상상력.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는데 너무 어려서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리터럴리는 뜻이 네? 리터럴리는 뜻이 리터럴리는 리터럴의 부사형이에요. 리터럴이 형용사니까 고지고대로의 그냥 이 정도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애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당연히 이사를 갔으니까 뭐를 도와줘야 되겠어? 적응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곳에 뭐하게? 어저스트하게 본문에 있는 단어 어저스트하게 도와주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나오기는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게 도와는 줘야 되겠지만 과거를 버리라고 해야 돼? 존중해 줘야 돼? 그렇죠. 패스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좀 이쪽에 많이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됐어요. 시작해봅시다. 자, 이런 Y는 이제 동안에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체로 이제 비록 이 정도의 뜻이 제일 많고 비록 이사가 힘들지만 모두에게 힘든 거는 맞지만 그것은 특히나 스트레스야. 쉴드런한테. 그럼 그거 뭐죠? 이사네요. 그들 누구죠? 아이들이네요. 아이들은 잃어버리거든요. 그들의 느낌을 잃어버리거든요. 뭐의 느낌이요? 안정의 느낌. 즉 안정감을 뭐죠? security의 느낌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느낄 수도 있거든요. 방향을 어땠다? 잃었다. 뭐? disoriented 되었다. 본인이 그렇게 되었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때 자기들의 뭐가 방해받을 수 있어 자기들의 뭐가 루틴이 늘 하던 게 학교 뭐 어린이집 끝나면 어디 뭐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하나 먹고 뭐 튀김 하나 이렇게 하던 루틴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다 어떻게 되니까 이거는 지소, 이거는 방해. 그러니까 뭐 할 테니까 방해받을 테니까 붕괴될 테니까. 붕괴가 뭐죠? 말 나온 김에 콜랩스 될 테니까.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이 빼앗겨진다. 자, 먼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모든 것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걸 거야. 뭐냐면 모든 건데 뭐냐면 이렇게 걸고 익숙한. 그럼 이제 익숙하다를 만들어야죠. 뭐야? is familiar. 이렇게 끊으면 이제 관계사절은 끝나요. 익숙한 모든 것이 하면서 이게 주어. 이제 남은 거 동사 파트가 뭐야? 빼앗겨진다. 빼앗다는 take away 인데 빼앗겨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all은 셀 수 없는 거라서 단수 취급하는 거야. is taken away. 자, 이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다 이거지. 이사가. 어린아이들, 특히 3세에서 6세 어린아이들은 자, 아이들이 특히나 힘든데 또 아이들 중에서도 3세에서 6세가 또 특히나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이사에 의해서. 왜 그러냐? 그들의 이해력이
이런 단계에서의 이해력, 이런 단계는 이거죠. 3세에서 6세. 자, 이런 단계에서의 아이들의 이해력은 굉장히 뭐 하니까요? 자, 글자 그대로의라는 뜻이에요. 원래 리터럴 계통은 전부 다 글자, 문자를 뜻하는 말에서 다 비롯된 겁니다. 이거는 뭐야? 문학의예요. 이게 글자 그대로의, 즉 고지 곧대로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력이 풍부해 아니면 제한돼 있어. 제한돼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이해력이 리미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려워.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눈 감고 해야 돼요. 뭐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it, for, to. 자, 그들이 뭐 하는 게 어려워? 상상하는 게 어려워. 이해력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해. 미리. 하고 이 아이가 목적어는 아니에요. 상상한다 했으니까 뭐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간다고. 미리 뭐를 새 집을 그리고 그들의 새 방을 상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영 칠드런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들을. 뭐와 같은 걱정들, 내가 여전히 나일까? 그 새로운 장소에서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과 내 침대도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건가? 내 소중한 뭐 이를테면 인형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형 뭐 기현이도 나랑 같이 가는 건가? 이거 뭐요? 이시죠. 그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그래서 이제 확립해 주는 게 중요해요. 뭐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냐 이제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제문입니다. 뭐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냐? 뭐 사이에 B를 확립해라. 자, 아이들의 과거 경험들을 뭐 해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뭐죠? validating. 인정해 준다 하면 appreciating. 그리고 recognizing. 이 세 단어를 제일 많이 쓰겠네요. 자, 인정해 주는 것. 아이들의 과거 경험들을 야 그냥 잊어 뭐 대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그렇지 너한테는 소중한 거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과 뭐 하는 거 집중하는 거 당연히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돕는 데에 집중하는 거 그들이 뭐 하도록 적응하도록 help니까 목적어 다음에 to인데 to도 되고 원형도 된다고 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집중하는 거 어디에 적응해야 해? 당연히 새로운 장소에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둘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균형을 확립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당연히 대체로 뭐만 하겠어요? 한다고 하면 요것만 많이 하겠죠. 근데 요것도 해줘야 된다고 균형 있게. 아이들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기회를. 공유할 기회를. 뭐를? 그들의 배경들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과거를 그들이 누군가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배경을 공유하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in a way 한 방식으로 꾸며야죠. 어떤 방식으로? 자, 이걸 꾸미는 데 가장 가까운 말이 뭐예요? 존중하는이야. 존중하는. 그러면 여기에도 그 말이 제일 필요하겠죠. 존중하는. 존중한다. respect. 인데 선행사가 뭐예요? 한 방법입니다. 단수죠. 그럼 뭐? respect. 존중하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뭐냐? 영어 문장이니까 존중한다가 나왔으면 뒤에 뭐를 존중하냐가 있어야 되겠죠. respect의 목적어. 뭐를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과거를. their past를.
그다음에 남은 부분이 이제 그들이 누구인가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뭐로서 존중한다 이거지. 뭐로서 뭐 as겠죠. 그럼 as에 딸려 있는 애가 누구야? 제일 직접적인 애가 부분으로서 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한 중요한 부분 unimportant part로서. 그러면 이거랑 가장 연결되는 거 있는 뭐의이죠. 뭐의 오브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who they are.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말 복잡하게 했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과거를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좀 존중해 주라고. 이것이 이렇게 과거를 존중해 주는 것이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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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데? 자, contribute의 다음에 나오는 to는 to 부정사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뭐야? 무엇에 기여합니다는 그냥 전치사 to예요. 전치사 to. 그럼 전치사 뒤에는 우리 뭐? 동명사죠. 짓는 것에 기여합니다. 뭐를 짓는 것에? 공동체의 느낌. 왜? 공유한다 했으니까. 아빠가 알아줘. 내가 과거에 뭘 좋아했는지 아빠가 엄마가 알아줘. 그럼 가족 간에 더 끈끈해진다 이 얘기야. 알겠죠? 네. 공동체의 느낌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동사 나왔는데 바로 it 가면 돼? 안 돼? 안 돼. 접속사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뭘로? and 이시겠지만 이걸 줄여서 뭘로? which로 만드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필수적이야. 뭐가?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뭐죠? 이거예요. 공동체 느낌. 공동체의 느낌을 짓는 데에 기여할 거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느낌은 필수적인 거예요. 뭐에? 모든 아이들한테. 특히 그들한테. 특히 어디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더욱 예민할 거 아니야. 전환기에 있는 뭐였죠? 트랜지션에 있는 아이들한테. 됐어요? 네, 좋아요. 네. 8번. 자, 중요한 사안에서는 특히 이를테면 뭐가 걸려있는 것 같지? 예를 들자면 우리의 웰빙이 걸려있는 것과 같은 본문에 있는 단어로 얘기하자. 웰빙이 걸려있는 것 같은 중요한 사안이라면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뭘로 결정해야 되겠어? 감정에 그렇죠. 이모션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어? 네,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하고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겁먹었어. 위협당했어. terrified. 감정의 원인 뭐 해서 to fly 날 거라서 어디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갈 거라서 두려워합니다. 종종 이러한 두려움은 비롯됩니다. 뭘로부터 비롯되냐? 통제력이 있다 없다.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통제력이 이 상황에 있다 없다? 없다는 데서 온다. 자기 맘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다. 자, 파일럿은 뭐가 있는데? 통제력 안에 있는데 not 아니죠. 누구는 아니에요? 승객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런 통제력의 결핍이 두려움을 뭐 하는 겁니다? 주입하는 겁니다. 주입이니까 안으로 집어넣겠네요. 그렇죠? instills 합니다. 다음에 많은 잠재적인 승객들이 여기 너무 두려워해요 하는데 잘 봐. 뒤에 지금
갑자기 주어 동사가 붙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다? 대시 생략돼 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선택해, 두려워해, 그들이 선택해버려 이런 거를. 일종의 인과관계가 성립돼 있죠. 너무 두려워해서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 so that이죠. so that. 그러면 승객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버려요. 운전하기를. 장거리인데도 뭐 하는데? 가는데. 어디 가는데? 목적지에 가는데. 뭐 대신에? 비행 대신에. 자,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운전하겠다는 그들의 결정은 기반하고 있죠. 오직 뭐에만? 감정에만 기반하고 있어요. 뭐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논리는 말해. 논리는 말을 해? 왜 논리는 말을 해? 왜 놀려? 논리는 말을 해. 진짜 기상천외야 정말. 이런 거를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논리는 말해. 자, 뭐라고 말하냐? 이거 뭐죠? 직관적으로. 근데 항상 여러분 영어 할 때 직관적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말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이거의 뜻이 뭐냐는 거야. 직관적인 거는 뭐의 반대 개념이냐면 항상 과학적이고 정확한 것의 반대가 직관적인 거야. 알겠어? 그냥 느낌으로 한다고. 순간적인 느낌으로. 알겠어? 그러면 자, 논리가 뭐라고 말하냐? 직관적으로 아니면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논리는 당연히 누구랑 어울려? 통계랑 어울리는 애죠. 통계적으로 볼 때 죽는 것의 확률이에요. 확률을 만들려면 우리가 odd라는 단어 혼자만 있을 때에는 이상한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더 붙이고 여기에 반드시 s 붙여줘야 됩니다. 이래야 확률이에요. the odds 이래야만이. 그러니까 죽는 것의 확률이 자동차 사고에서 죽는 것의 확률이 근데 이 확률이라고 할 때 어쨌든 s 붙였잖아요. 그럼 단수야 복수야? 복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짝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죽는 것의 자동차 사고에서 죽는 확률이 2다. 5000분의 1이다. 그럼 이건 뭐야? 대략 5000분의 1이다. around나 about이 이렇게 대략이라는 뜻이 있어요. 둘 다. 대략 5000분의 1이다. 뭐 하는 반면에 고등부에서는 whereas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반면에 whereas 뭐 하는 반면에 그 확률들은 뭐의 확률들은 비행기 사고에서 죽는 것의 확률들은 더 가까운 반면에 뭐에 더 가까워? 100만이니까 1100만 분의 1에 더 가까운 반면에 만약에 네가 take a risk 뭐라고? 위험을 무릅쓴다. 감수한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될 표현이 take a chance라고. 이게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take a chance 하면 기회를 잡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take a risk라고 해요. take a chance가. 자, 만약에 네가 어떤 위험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그래도 위험하게 할래? 할 때. 근데 그게 특히 뭐일 때? 특히 자 여기서 특히 그런 거라고 할 거거든요. 특히 그런 거라고 할 때 이시냐 원이냐 하는데 일단 이게 가리키는 건 뭐냐? 리스크예요. 뭔가 위험을 무릅쓸 때 특히 그런 것, 그런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때 it하고 원도 둘 다 그것인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냐? it은 안 됩니다. 왜냐? it과 원 둘 다 그것이라는 뜻이 되지만 지금처럼 후치 수식이 붙어있다. 후치 수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위치. 근데 후니까 어디에 위치한? 뒤에 위치한 수식어구가 있을 때에는 it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알겠죠? 원. 그래서 그런 위험, 특히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자 한다면 이제 어떤 위험 이렇게 들어가고요. 어떤 위험? 어쩌면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는 위험. 뭐를 포함하고 올 수 있는? 너의 안녕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이거 결국 라이프의 목숨입니다. 목숨이니까. 자, 그걸 포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네가 무릅쓰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너라면 원하지 않겠어? 그런 확률들을, 어떤 확률을 원하지 않겠어? 너한테 불리한, 유리한. 유리한. 너에게 유리한. In your favor. 너에게 유리한 확률을 원하는 게 맞지 않겠어? 당연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선택해. 자꾸 선택지를 선택해버려. 어떤 선택지를 초래할 그들에게 불안감이니까 그냥 불안감을 가장 조그만 양을 주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해. 그러니까 그럼 뭐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야? 논리 때문이야? 감정 때문이야? 감정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감정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주목하라. 그 생각들에 집중하라. 네가 가지는 뭐에 대해서 이 위험을 무릅쓰는 거에 대해서 네가 가지는 생각들에 집중하라. 그리고는 확실히 하라. 뭐를 네가 지금 기반하고 있다는 거. 너의 결정을 기반하고 있다는 거. 뭐에 기반하고 있다? 팩트에 기반하고 있음을 좀 확실히 해라. 뭐가 아니라 feeling이 아니라. 근데 여기 보세요. 야, 하도 문법을 좀 지저분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지금 기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에 기반하여? 어떻게 써요? 베이스 드 온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베이스드가 아니라 뭐를 썼어? 베이싱을 썼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할게요. 이거 말로는 잘 구분이 안 돼. 알겠어? 이게 해석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한국어 해석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동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 이렇게 쓰는 자동사라는 애들하고 타동사라는 애들이 있어. 우리 이거 쉽게 구분할 때 한국 문법에서 뭐라고 하냐? 자동사는 뭐가 없는 거? 목적어가 없는 거. 그 다음에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거를 타동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잘 봐. 수동태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S가 V 했어요. O를 이렇게 된 문장이 있다고 쳐. S가 O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자리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자리에 얘를 데려오는 거야. 알겠어? 얘를. 그러면 얘의 관점에서 보면 V라는 사건은 V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얘의 관점에서 보면 V라는 사건은 한 게 되는 거야? 당한 게 되는 거야? 당한 게 되는 게 바로 수동태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영어 뜻의 기호에 맞게 된다 이렇게 만들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됐어?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동사는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인 거네요. 뒤에 뭐가 있었으니까? 목적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니까?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가 가능하겠네. 그렇죠? 즉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애가 몇 명이어야 되겠어? 2명이어야 얘의 목소리로도 들어보고 얘의 목소리로도 듣는 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자동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동사는 뒤에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 다른 관점으로 들을 애가 있어 없어? 없네요. 그러면 결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동사한테는 뭐가 없어? 수동태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자동사한테는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됐어? 그러면 거꾸로 수동태가 있다는 거는 그 동사가 뭐라는 거야? 타동사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봐. 이제 봐. 우리가 based on 이렇게 쓴단 말이지. 얘를 썼다는 거, 이 수동형을 썼다는 거는 얘가 원래가 무슨 동사라는 뜻이야? 타동사라는 뜻이야. 우리말 해석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타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봐 이렇게 쓸 때는 그러니까 이거 전치사니까 목적어가 있어 없어? 지금 현재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스를 그냥 노멀하게 쓰면 이거 엄연히 뭐라고? 타동사라고. 베이스를 그냥 노멀하게 쓰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목적어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베이싱을 썼어. ing는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냥 능동으로 썼단 말이에요. 능동으로 쓸 거면 베이스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목적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베이스라는 애가 형태가 뭐가 돼야 되지? 하는데 목적어 없이 그냥 on이 왔다 바로. 그럼 이거 뭘로 쓰였다고 봐야 돼? 수동으로 쓰였다고 봐야 돼. 알겠죠? 근데 베이스가 있는데 목적어가 들어오고 on이 이렇게 나간다? 그럼 목적어가 있게 썼으니까 능동으로 썼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로? ed 말고 ing로 그냥 이렇게 가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말로는 해석을 구분짓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이스 드가 아닌 것은 뒤에 지금 목적어가 살아있는 능동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오케이. 9번. 자, 유명한 무슨 학자? 영장류 학자 프랑스트 왈은 이 에모리 대학의 이 사람은 이게 주어잖아. 컴마 있어도 이게 동사야. 뭐야? 말한다. 인간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 대시 있다는 얘기야. 절이 바뀌었고 인간들이 인정한다. 무시한다. 무시한다. 뭐를 무시하냐? 유사성을. 근데 이런 말의 조합은 언제나 그냥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디퍼런스가 있어. 그럼 차이점을 무시하는 아니 비슷한 걸 싫어한다면 차이점은 뭐 하겠어? 좋아하겠네. 부각시키려고 하겠죠. 인정하고 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말의 짝은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짝을 지어줘야 되는 말이에요. 알겠죠? 얘네들은 유사성을 싫어해. 그래서 무시한다고. 뭐 사이의 유사성?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에. 방식으로서. 이런 짓을 하는 게 뭐냐? 방식이야. 뭐의 방식이야? 유지하는 것의 방식이야. 뭐를? 우리의 자리를. 인간의 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이야. 어디에서의 인간의 자리를? 어디에서의? 탑에서의 인간의 자리. 뭐의 탑? 우리의 상상의 사다리에서의. 이건 뭐라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다리가 어떻게 상상력이 풍부하겠냐? 상상 속의 사다리. 자, 이 말에 그럼 무슨 말이 지금 포함되어 있죠? 일단 인간은 동물하고 동급 취급받는 거를 싫어한다. 왜?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미 이 말 자체에 위아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위아래가 근데 실제 있어? 우리만의 생각이야. 우리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황된 사다리에서 본인들이 위에 있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뭐한다? 똑같은 동급 취급 받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이 드왈이 지적하기로 과학자들은 몇몇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몇몇일 수 있어. 뭐의 몇몇이냐? 최악의 위반자들. 뭐? offenders. 과학자가 오히려 이런 오펜더 중에 몇몇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서? 사용하면서, 이용하면서, 기술적인 언어를 이용하면서, 전문 용어가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죠? 잘건이요. 잘건을 이용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우리로부터 거리두기 하기 위해서. 거리두다. 디스턴스 똑같은데 이게 동사로 쓰인 겁니다. 거리두다. 거리두기 위해서. 그들은, 과학자들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부른다. 키싱을
침팬지에서의 키싱을 마우스 투 마우스 컨택트로, 또 그들은 불러요 friends를, 영장류들 사이에서 friend를 뭐라고 불러? favorite affiliation partners라고 부른다. 그들은 해석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를 showing, 뭐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해석해요. 뭐라는 걸 보여주는? 까마귀와 침들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 까마귀와 침들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해석해요. 근데 이 말만으로는 말이 부족하다고 느낄 거야. 해석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해석합니다. 뭐를?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냐고. 어떻게? 그게 바로 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거야? 인터프릿 겁니다. 얘는 지금 뭐라고 해석해요? 이런 증거를 뭐라고 해석해요? 까마귀하고 침수도 도구 만들던데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를 뭐라고 해석해버리냐? being somehow 어쩌고 저쩌고. 자, 뭐라고 해석하냐? 보세요. 다른이잖아. 다른. 그럼 여기랑 합하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르다. 이렇게 하면 다른 것으로서 해석합니다. 이렇게. 도구를 만든다는 증거를 다른 것으로서 해석해버리죠. 어떻게 다른 거야? 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다 해버리면 인간은 그거보다는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뭐라? 질적으로 다르다. somehow 어쨌든 질적으로 다르다. 몰라 무조건 달라. 어쨌든 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뭐랑은 달라. 뭘로부터는? 그런 종류. 도구 제작의 그런 종류랑은 달라. 당연히 누구의 도구 제작이겠어? 인간이겠죠. 자, 이거를 근데 요렇게 얘기한다. 말해지는 수동형 셀. 뭐 한다고 말해지는? 정의한다고 말해지는. 뭐를? 인간성을 정의한다고 말해지는 그런 종류의 도구 제작과는 다른 것으로서, 어쨌든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이런 얘네들이 그런다는 거를 해석해버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딨죠? 만약에 한 동물이 이길 수 있다면 우리를 defeat가 뭐야? 패배하다야, 패배시키다야? 시키다예요. 이런 게 중요하죠. 패배시키다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defeat로. 알겠죠? 그러니까 beat 대신 defeat. 자, 만약에 한 동물이 이길 수 있다면 우리를 뭐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은 머리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몸 쓰는 게 아니라. 자, 인지적 임무에서 동물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뭐처럼? 어떻게 특정한 새의 종류가 기억을 할 수가, 이게 머리 쓰는 거잖아요. 지금 뭐를? precise, 정확한 위치들을, 수천 개의 씨앗들의 정확한 위치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은 인지적 임무에서 동물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그들은, 계속 그들 누구였죠?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은 write it off, 뭐? 그걸 써서 버려버려. 이게 뭐야? 치부한다, 무시한다 했죠. 뭐로써 치부하냐? 그건 그냥 진짜 머리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본능이라서 그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뭐로써? 그러면 본능으로써 치부합니다. 뭐? instinct. 뭐가 아니라, 지능이 아니라 intelligence. 자, 이러한, 그리고 그렇게나 더 많은 이런 트릭들, 언어의 트릭들, 기술들이 혹은 속임수들이 바로 입니다. 뭐입니까? 드왈이 코라고 똑같은 거야. 불렀던 것입니다. 뭐라고 불렀던 것? 언어적 거세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트릭이 바로 뭐다? 이 사람이 그렇게 불렀던 그것이다. 바로. 즉 그런 방식. 어떤 방식? 우리가 우리의 혀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 혀들은 아니고 뭐죠? 언어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 뭐 하기 위해서 자꾸 사용하는 거야? 동물들을 뭐 하기 위해서? 디스임파워 시키기 위해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또 즉 그런 방식. 어떤 방식? 우리가 만들어내는 단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탑에 우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비문입니다. 문장이 아니에요. 봐. 어떻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냐면 앞에 있는 거에서 That is the way. 지금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이런 식의 문장인데 그냥 뻔하다고 생략해서 여기 생략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앞에서 얘기한 그런 게 바로 이런 방식이죠. 이렇게. 됐는가? 네,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